아이고, 바비야 아예 목욕을 시키는 게 낫겠다. 육묘하느라 24시간이 모자르다는 바비. 하지만 녀석의 새끼에 대한 사랑은 말릴 수 없답니다. 계속 그루밍도 해주고 안고 그 조그만 박스에 5마리 다 껴서 자잖아요. 귀찮아하지도 않고 다 챙겨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도 그냥 애들 보고 있으면 그냥 좀 풀려요. 집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끼니 때마다 열심히 먹이는 것뿐이랍니다. 먹어. 육묘도 식후경이라 했던가요? 체력이 달리는 걸 아는지 밥이 얼른 꿀맛 같은 식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머머, 이 녀석들 좀 보세요. 고양이 얼굴에 개코가 달렸나요? 눈치코치 없이 달려드는 통에 아이고, 새끼를 위한 마음에 바비가 자리를 비켜주고 마네요. 기특한 마음은 잘 알겠지만 배고플 텐데 걱정이다, 걱정이야. 결국 먹느라 정신없는 악갱이들을 뒤로 하고 창고를 나선 바비는 비워낼 게 있긴 한 걸까요? 아무튼 야무지게 볼일을 해결합니다. 육묘를 시작하며 멀리 있는 예전 화장실에 가지 않고 천막 앞에서 볼일을 본다는 바비. 그리고는 곧장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나 잡아봐라. 육묘 2차전이 시작됐습니다. 아이고, 괜찮니? 금세 달려온 바비. 현장을 살펴보는데 발을 좀만 더 뻗으면 꺼낼 수 있을 것 같기도... 옳지, 그렇게. 애를 쓴 끝에 하양이가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새끼들이 다칠세라 바비는 눈을 떼지 못합니다. 애들 오고 나서 활동 반경이 너무 좁아졌어요. 오줌도 그 창고 앞에서 싸고 거의 많이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못 나가는 것 같은 게 좀 불안해하는 거죠. 사실 바비는 원래 자유로운 영혼이었다고 합니다. 절친 강아지 히로와 펜션 전체를 누비며 살았다네요. 히로는 회장님이고 바비는 한 매니저 정도? 바비가 막 혼자 나와서 걔들 신경도 안 쓰고 나와서 그냥 운동장에서 누워 있고 손님들 우르르 와서 만져도 가만히 있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많이 해줬죠, 바비가. 작년 그 태풍 올 때 있죠, 바비 태풍 올 때. 작년 그때 진짜 딱 그날 만났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밥채 맨날 챙겨주고 겨울에는 전기장판도 깔아주고 뭐 그냥 그러고 있죠. 하지만 지금은 히로가 아무리 애처롭게 쳐다봐도 악갱이들 걱정에 쌩하니 가버리는 바비. 둘이 신경을 안 쓰죠. 어떻게 우정이 변하니? 그렇게 바쁜 오전 육묘가 끝나고 악갱이들이 낮잠을 자는 사이 바비에게도 쉬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들뜬 발걸음으로 어딘가 향하는데요. 아, 바로 이거죠. 오랜만에 뒹굴뒹굴도 하고 세상 달콤한 쪽잠도 청해봅니다. 그런데 잠깐! 악갱이들을 덮치는 수상한 그림자. 저 녀석 대체 누구죠? 심지어 바비 자리에 떡하니 눕는 뻔뻔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어머머머머? 지금 전 먹이는 거 맞나요? 맞죠? 아니, 생전 처음 보는 고양이가 바비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다니? 집사님, 전 먹이는 고양이 정체가 뭔가요? 이 친구는 나비입니다. 이 친구가 이 악갱이들의 친엄마예요. 친엄마예요. 네? 친엄마라고요? 소리가 나길래 뒤돌아 보니까 꼬물꼬물 뭐 움직이길래 뭐야 하고, 근데 이제 나무 아래 숨으니까 카메라로 이제 집어넣어서 보니까 지난 3주 전 새끼를 낳아 물고 온 길고양이 나비. 길고양이지만 꼬물거리던 새끼들은 내칠 수 없어 일단 이 천막에 집사가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 어느 날부턴가 마당에서 뛰어놀던 바비가 여기 콕 박혀 새끼를 돌보고 있더랍니다. 어찌 된 일인지 새끼들이 품을 파고들어 젖을 먹는 모습을 봐선 분명 엄마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바비는 누구예요? 이모? 고모? 바비는 수컷입니다. 와우! 바비가 수컷이요? 어머, 악갱이들도 몰랐던 눈치인데요. 바비가 친아빠인가요? 아니죠. 친아빠는 아니고 바비는 이제 중성화 수술이 돼 있어가지고 바비는 그냥 남자친구? 네. 아, 그냥 남자친구. 그러니까 요즘 말로 남사친 아니 남묘친. 바비가 아는 남자 고양이 친구라는 것. 그런데 문제는 정작 엄마 나비가 자꾸 악갱이들을 피한대요. 이렇게 다가가도 에휴, 쌀쌀맞게 외면하기 일쑤. 결국 낙동강 오리알 신세된 악갱이들을 그냥 아는 남자 고양이 친구 바비가 여태 정성껏 돌봐왔던 것. 아니 바비야, 네 새끼도 아닌데 왜 이렇게 물고 빨고 독박 육아를 해온 거니? 바비 애기 낳지? 바비 닮아서 애기들이 이뻐? 아이고 좋아. 바비 애기 낳아서 바비 너무 고생했다고요. 바비 닮아서 애기가 너무너무 이쁘지? 마음으로 낳았다고 해두는 걸로. 세상에. 어떡해. 너무 귀엽다. 남의 새끼 키우느라 고생이 많다. 이참에 눈 좀 붙이자. 그렇게 손님이 떠나고 잠시 후 악갱이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나, 정말 10년 감소했네요. 다치진 않은 것 같은데. 오고오고오고 작은 몸으로 힘을 내봅니다. 악갱이들이 SOS를 보내자 응답하는 건 역시나 바비입니다. 우선 악갱이의 상태를 살피고요. 다친 데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서야 녀석들을 가만히 기다려줍니다. 영차, 영차. 아우, 스스로 해내려는 모습 정말 대견합니다. 이 모든 건 바비가 든든하게 지지해주어서 가능할 수 있었더니. 악갱이들이 안전하게 구출되고 그제야 바비도 안심 귀가합니다. 바비와 나비 중에 누가 더 오랫동안 새끼를 낳나요? 바비가 24시간 중에 한 20시간? 나비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4시간 정도? 그렇담 나비는 대체 어딜 쏘다닌 건지. 그런데 나비 입에 저거 뭐죠? 엄마야 깜짝이야. 나비가 쥐를 사냥해온 모양이네요. 그리고 온 사냥감은 곧 악갱이들 차지. 고향의 먼 친척이 맹수라더니 겁도 없는 듯. 어흥, 조그만 게 제법 나비가 물어다 준 쥐를 잘도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우리 나비가 어쩐 일이래요? 모처럼 만난 젖을 실컷 먹이곤 그대로 누워 이제 엄마 노릇 좀 제대로 하는가 싶더니 에이, 또 나가버립니다. 엄마는 맨날 어디 가냐. 그런데 이번엔 진짜 외부 침입자가 등장했습니다. 이 동네 무법자 길냥이라는데요. 새끼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순간 이미 감시 중인 바비. 맹렬한 눈빛만으로 제압에 성공. 육아하느라 보초 서느라 나 힘들다. 하지만 야간 보초까지도 성실히 이행하는 바비. 헛둘 헛둘. 위험해 보이는 침입자는 없는지 창고 주변을 샅샅이 살피며 경계태세를 강화하는데요. 악갱이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육묘냥 바비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다음 날, 이거 혹시 집사님 코 고는 소리? 아닙니다. 아고, 우리 바비가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 와중에 새끼들은 일어나라고 성화합니다. 악갱이 장난에 아이고 결국 잠에서 깨고 마는데요.
눈 뜨자마자 그루밍을 해주는 바비. 녀석의 부성에도 보통은 넘어 보이네요. 거의 뭐 꺼멓게 눈을 이렇게 가리니까 요즘 이제 새끼 오고 나서부터 더 피곤해서 그런지 요즘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 피곤한 바비를 도와줄 사람은 오직 집사뿐. 그래서 야옹신이 출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편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우와! 이야, 너무 귀엽다. 나비가 누구고 바비가 누구예요? 제가 나비고 얘가 바비고. 바비가 엄마? 바비가 아빠인데 중성화 돼 있어요. 쌤, 저희도 처음엔 헷갈렸어요. 늘 피곤해 눈곱을 달고 산 바비. 귀 같은 데를 좀 보고요. 귀나 귀도 좀 깨끗한 편인 것 같고 약간. 근데 눈곱이 조금 많이 껴있어서 네네. 한번 하고 눈곱 한번 딱 닦아줄게요. 여기. 아이고. 눈곱을 안 닦았구나 항상. 아니요, 저 맨날 닦아줘요. 아 닦아줘요. 네, 맨날 한번 잡아 닦아주시겠어요? 근데 녀석 건강은 좀 괜찮나요? 그렇게 들어주세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배나 이런 데 피부병은 없고 그다음에 눈곱 낀 거 좀 있고. 아이고 눈곱이 끼네. 이거 많이 꼈네. 세수를 못 하나 봐요. 그리고 이빨을 보면 얘도 알 수 있는데 아, 얘 나이가 좀 있네요. 최소 8살 이상입니다. 좀 8살 넘는 아이였어? 네. 왜냐면은 보시면 이쪽 이빨이 네네. 보면 마모됐죠. 네. 밑에 송곳니. 그리고 네, 맞아요. 우측 송곳니는 지금 탈락됐어요. 왜 없어요? 빠졌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얘가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마모되는 시작한 나이가 7살 이상이거든요. 나이 많았구나, 너도. 이야, 사람 나이로 무려 48살이라니. 엄마가 잘 먹는데? 니네도 먹어봐. 아니야? 얘네 소심하네 좀. 네, 소심해요. 애들이 소심하네. 확실히 지금 이 친구들이 조금 사회화가 안 됐어요. 사회화가. 그쵸. 네. 소리에 예민하고. 사실은 녀석들 까칠한 성격 때문에 집사님도 잘 못 다가가시긴 합니다. 이게 완전 자연스러운 여기가 캣타워인데? 수직 공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애들 막 올라갔다가 숨숨집 들어갔다가 뭐 난리겠네. 이게 완전 놀이터인데, 놀이터? 아, 괜찮아요, 이 정도. 완전 좋죠. 여기 들어갔다 나왔다가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숨었다가 술래잡기 하고 난리 날 것 같은데? 이 공간이? 다행이네요. 위험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거의 놀이동산이었네요. 근데 이제 지금 이 팔레트라고 하는 요 나무 목재가 여기 있어서 여기로 들어가 버리면 그죠. 잡을 수가 없는 그쵸.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갈 수가 없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이것들을 좀 치우고 그다음에 여기를 좀 막는 작업을 하면은 이쪽이 다 이렇게 좀 봉쇄된 상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서 자기가 네, 그루밍 해주고. 이야 그루밍 해주고 되게 알뜰살뜰 보살피네. 네. 완전 공동육아를 하네요. 그쵸. 원래 보통은 공동육아가 흔한 게 아니어서요. 아, 진짜요? 네, 수컷하고는. 그런데 왜 바비는 독박 육아를 마다하지 않는 건가요? 병륜에서 나오는 약간 육묘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루 이틀 고양이들과 가족을 형성해서 살던 애 같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좀 가족을 조금 이루면서 지냈었고 그다음에 돌보는 게 좀 익숙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흔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아, 진짜요? 네, 고양이들은 보통 모계사회라고 해서 공동육아를 보통은 엄마 고양이들끼리 해요. 아. 그러니까 암컷이 있고 또 다른 암컷이 같이 육아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이제 수컷 고양이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제 교배하는 역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사냥을 해온다던가 그런 역할을 하지 와서 이제 고양이들을 알뜰살뜰 보살피는 역할을 잘 안 하긴 하거든요. 아. 집사님, 내심 기특하시죠? 흔치 않은 수컷의 육아, 바비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쌤, 바비가 정말 살뜰히 새끼를 챙겼거든요. 새끼들도 전혀 거부감이 없었고 진짜 엄마처럼 잘 따랐거든요. 와, 이렇게 그루밍을 엄청 열심히 해주네요. 네. 근데 이 그루밍 한다라는 게 보통 어떤 거랑 관련이 있냐면은 고양이들이 태어나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아야 될 게 생후 2주까지예요. 네네. 그러니까 2주 때까지는 정말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촉각 아니면 후각으로 엄마나 아니면
뭐 자기를 돌봐주는 고양이를 찾게 되거든요. 지금 악갱이들도 바비를 좀 엄마 고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바비를 엄마로 생각한다고요? 이 생후 2주 때 어떠한 개체가 자기를 돌봐주느냐에 따라서 고양이들은 이게 생명이냐 무생명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도 계속 돌봐주면 사람도 엄마 고양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보호자님이 가서 계속 빗질해주고 그다음에 계속 마사지해주고 이러면 또 보호자님도 엄마 고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심지어 젖이 나오고 그냥 일령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고양이들은 엄마 고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생후 2주 때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되게 그런 것들을 인식, 촉각하고 후각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비에게 다 맡겨놓고 육묘에 관심이 없었던 나비. 대체 이유가 뭔가요? 고양이와 고양이들끼리는 잘 안 울어요. 네네. 그래서 고양이와 고양이끼리는 나 여기 있어 정도의 야옹 정도만 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우는 거는 보통 엄마 고양이한테 보통 요구사항이 많거나 뭐 좀 더 뭐 젖을 달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먹고 싶은 게 있다던가 이럴 때 지금 다가가는 행동을 하는 거고. 꼬리가 서 있잖아요. 꼬리가 상당히 서 있고 엄마를 향해 있다라는 건 상당히 우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젖 달라는 거예요. 근데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젖을 뗄 때긴 해요. 이빨이 다 났기 때문에 지금 아프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생후 2주까지, 2, 3주까지는 보통 이제 뭐 젖을 먹거나 아니면 이유식을 먹거나 하다가 4주 되면 치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뭐 유동식이나 반습식이라던가 건사를 좀 줘도 되고요. 근데 지금 다 오고오고 잘 먹잖아요. 네, 잘 먹어요. 이빨을 보면은 보통 알 수 있는데 보통 4주 때부터 이빨이 나왔는데 이빨이 다 자랐어요. 그죠? 예, 유치가 나와가지고 여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얘네들은 4주 이상은 된 것 같고 송곳니가 났고 지금 어금니도 났어요. 그러니까 4주 이상, 최소 한 6주. 6주? 네, 4주 이상, 한 달 이상 됐기 때문에 6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갈이를 할 때는 된 거죠. 그리고 나비가 자꾸 쥐를 잡아요. 사냥 본능이니 뭐라 하진 않았지만 새끼들에게 주는 건 문제 없을까요? 처음 봤어요. 와, 야 이렇게 물어다 주고 얘네들한테 먹게 하거나 사냥놀이 하거나 이런 것들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이게 찍혔네. 이야. 알고 보면 나비가 단계별로 교육하고 있었던 것. 오해해서 미안해. 고양이가 이제 쥐를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조금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생충 예방 약은 종합기생충 예방약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해주시는 게 되게 네네. 중요하고요. 그게 이제 새끼 고양이들의 경우에는 생후 6주부터 할 수 있고요. 생후 6주부터 기생충약 필수. 아까 치아가 난 거, 이빨이 난 거 봤을 때는 4주 이상, 6주 사이, 4, 5주 정도 됐을 때 가장 중요한 사회학에 있는 지금 악갱이들이거든요. 네네. 고양이들이. 호기심 엄청 많고 학습을 엄청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때. 그러니까 마치 이 사회학에는요 어떤 나이대랑 비슷하냐면 딱 사람에 비유하면은 초등학교 입학 전에 상황이랑 똑같아요. 그 초등학교 입학 전에 7살 되기 전의 경험들, 내가 뭘 먹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사회생활을 어떻게 보면은 작은 소사회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학교라는. 지금 제일 중요하구나. 네, 엄청 중요합니다. 이때 사람하고 거리두기 시작하면은 평생 조금 거리둘 그쵸. 가능성도 높고 지금부터 핸들링이 좀 잘 되면 조금 더 사람한테 순화되거나 친화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저희가 3주 전에 핸들링 시작할 거냐 네네. 아니면 3주에서 7주 전에 할 거냐 아니 7주 이후에 할 거냐 14주 이후에 할 거냐에 따라서 고양이 성향이 완전 바뀌어져요. 새끼 고양이들의 사람과 친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만져주시는 거 네네. 이렇게 한 5분 정도 만져주시고 이거를 매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도. 특히 여기 미간 사이. 네네. 미간 사이를 이렇게 쓰다듬어 준다던가 미간 사이를 긁어주는 게 그루밍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루밍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사이를 만져주고 그다음에 여기가 페로몬이 양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페로몬 턱 옆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이쪽이요. 네. 보통 고양이들이 사이아가 핸들링이 됐다 안 됐다를 아는 방법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무릎 위에 올려놨을 때 네네. 고양이가 잘 있는지 바로 이렇게 가는 애들은 핸들링이 안 돼요. 보자. 이번엔 집사와 고등어 2호 차례.
너도. 얘도 좀 안 되긴 했는데 지속적으로 올려놓고 네네. 만지고 연습하다 보면은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쓰다듬어 주고 주시고 쓰다듬어 주고 주시고 이렇게 5분에서 10분 정도, 길면 10분. 네, 잘했어. 네, 그렇죠. 이렇게. 손을 살짝 놔보세요. 네, 이렇게 좀 같이 있는 시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고 간식 좀 주고 이렇게 좀 만져주고. 만져주고. 네. 어려운 건 아니네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 노력해보자. 알았지? 자, 집사님, 우리 아깽이는 똘똘하니까 잘 따라올 거예요. 노력해 보자고요.